여러분, 오늘은 조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서 보셨던 대로 이 책을 제가 읽고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가서 읽고 책도 빌려오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지도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현금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의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이제 안명숙 님이라고 하는 지은이 분이시고요. 저자 소개가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2억 빚을 졌으나 책을 읽고 4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갚았다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담아서 책을 펴낸 후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특별한 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코칭과 컨설팅을 해주고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이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여기 제목처럼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책은 사실 많이 읽는다고 읽는 게 전부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행을 꼭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지식을 쌓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부자들을 만나거나 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부자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 알았다고 책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부자들이 하는 것에서 책에서 본 거를 말씀드리면, 묻지마 지출을 단속한다든지, 그리고 신용카드를 끊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꼭 필요한 것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주말에 도서관 가는 것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이제 기적을 일으키러 간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가라고 하셨고, 쇼핑 중독보다 책 중독이 낫다. 저도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소비를 많이 줄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소비를 하던 것이 이제 책을 소비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책을 읽고 조금 마음에 허한 것들이 차면서 그런 다른 종류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쇼핑하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이 말에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의 생각을 훔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책이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을 엿보고 또 훔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봤을 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주요 제목이었고, 거기서 이제 지출을 통제하는 나만의 방법이라고 이제 책의 15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나만의 방법에는 첫 번째는 의식과 생각의 변화를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방법 첫 번째. 그래서 소비나 절약도 생각이 먼저다. 사고 싶은 욕구, 그리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그 생각을 이미 따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소비를 일삼고 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독서를 꾸준히 해야 한다.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이는 실행을 하여 결과를 얻고 어떤 이는 예전과 똑같이 산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의 차이이다. 즉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의식과 생각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비를 특히나 이제 가계부를 쓰면 소비를 돌아보면서 그 이면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면 다음번에 소비를 할 때 있어서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은 내가 이건 조금 더 소비를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명확한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비를 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보복성이다. 내가 조금 마음이 허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소비를 했던 거였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출을 통제하는 방법 두 번째. 여기서는 빚 갚기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대체 나의 빚은 얼마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빚의 실체를 잘 알아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쁜 빚에 빠져 자신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도 자신의 빚을 확인해야 한다. 상황을 분석해봐야 방법이 보인다. 자신의 소비 성향을 파악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목록에 2-3개월 내역을 분석한다. 너무 양이 많으면 최소 1개월 분량이라도 해본다.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엑셀에 작성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 달치, 아니 일주일 분량만 적어도 자신의 소비 행태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관리비, 공과금도 빚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특히 저희가 이제 한 달 예산을 현금 생활하면서 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에 꼭 반영을 해가지고 빚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예산에 꼭 반영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나만의 방법 세 번째는 꼭 사야 하는 것과 안 사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한 목록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가계부를 보면 특히 알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과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닥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내가 사지 않았더라도 내 생활이 별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멀 라이프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덧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산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지만 뭐 패드가 필요해서 산다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덧셈 방식으로 물건을 한 거고,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는 이제 그 물건이 없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다른 물건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가 없더라도 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뭐 핸드폰으로 패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미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노트북을 가지고 패드 대신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뺄셈 방식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들만 소유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다른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지출 통제하는 방법 세 가지 정리하면, 첫째, 의식과 생각의 변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두 번째, 빚 갚기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빚이 어떤 빚들이 있고 그 금액은 얼마고 이율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는 거. 세 번째는 꼭 사야 하는 것과
안 사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금 생활을 하면은 특히나 보시면 이제 고정 지출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변동 지출은 뭔가 내가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 지출을 아껴야 하는데, 변동 지출은 사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를 관리할 때 이런 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저자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영수증을 보고 또 보면 소비 통제가 된다. 그래서 공책의 한 면을 두 칸으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치 영수증을 그 예전 것부터 해서 쭉 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수증을 계속 보는 것도 지출 통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출 통제하는 방법에 추가로 영수증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는 독서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번다. 또 책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혹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빌려서 보시거나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부자가 되기에 꼭 필요하다고 저자가 생각하는 말버릇이라든지, 우리가 가난해지는 원인에는 우리가 흔히 그냥 짜증을 낸다든지 했을 때 내뱉는 말 역시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바로 막고 있다. 그래서 말버릇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도 사실 책에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현금 생활과 우리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다음번에 현금 생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